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국제 현장입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 저널리스트가 갑자기 연단에 올라 모두가 간과했던 대한민국의 꺼지지 않는 밤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폭로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사보도 전문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늘 차가운 이성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제 직업적 소명으로 여겨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하이프 디퓨저, 즉 과장된 이슈의 열기를 식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저는 감상적인 접근이나 맹목적인 찬양을 경계하며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기사를 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에너지 서밋 취재를 명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 큰 기대감보다는 약간의 냉소와 직업적인 의무감이 앞섰습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기술 강국이 자국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보여주기식 행사이겠지. 당시 제 머릿속에는 그런 종류의 선입견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동안 소위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눈부신 경제, 성장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단면들, 예를 들어 심각한 환경 오염이나 노동 문제, 혹은 기술적 허점 등을 여러 차례 기사화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한국 취재 역시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섣불리 예단했던 것이죠.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풍경, 그리고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번지르르한 겉모습 뒤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라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게 된 서울 강남의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상점들의 네온 사인, 그리고 마치 거미줄처럼 도시 전체를 밝히고 있는 가로등까지. 과연 불야성이라는 표현이 조금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의 향연 속에서도 저는 불과 몇 년 전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을 포함한 북미 대륙 북동부를 강타했던 최악의 대정전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작 나뭇가지 하나가 낡은 송전선에 닿았을 뿐인데 그 여파로 금융 중심지 맨해튼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이 암흑으로 변하고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이나 전기 없는 원시적인 생활을 감내해야 했던 그 끔찍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인도, 파키스탄 등 세계 각지에서 마치 전염병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수억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대규모 정전. 사태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밝고 역동적인 서울의 밤도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 저 휘황찬란한 불빛의 바다 아래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취약점과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제가 이번 글로벌 에너지 서밋에서 파헤치고 밝혀내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와 심각한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도전. 과제에 직면한 지금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절체절명의 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밋이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 센터 주변은 개막 전날부터 이미 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수천 명이 에너지 관련 정부 관료,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 저명한 학자들, 그리고 저와 같은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력과 미래 에너지 정책,
비전을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홍보 부스를 경쟁적으로 차려놓고 열띤 홍보전을 펼치고 있었죠. 저는 그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피상적인 구호나 장밋빛 청사진 너머에 숨겨진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기술적 우위,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를 예리하게 가려내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제 낡은 취재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커다랗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은 때로 더욱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감추기 위한 교묘한 장막일 수 있다. 진실은 언제나 그 빛이 가리키는 방향의 정반대편,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는 법이다. 저는 한국의 꺼지지 않는 밤이라는 화려한 명성 역시 어쩌면 그런 종류의 그림자를 동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고도 집요하게 파헤쳐볼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취재는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가 이뤄냈다고 선전하는 소위 전력 기적이라는 신화의 실체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폭로하는 또 하나의 날카로운 특종 기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차가운 기대감마저 숨기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역할이자 어쩌면 저 자신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서구 중심적인 시각과 기술적 우월감의 무의식적인 발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대한민국의 전력 시스템이 품고 있는 진실의 엄청난 무게와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이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서밋이 마침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개회식은 각국 정상들이 보내온 판에 박힌 영상 축사와 주최 측의 다소 과장된 환영사로 채워졌지만 솔직히 제 귀에는 그 모든 것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찾고 있는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는 그런 의례적인 행사보다는 복도와 네트워킹 라운지에서 은밀하게 오가는 대화, 그리고 수많은 분과별 세미나실에서 벌어지는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 속에 숨겨져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첫날부터 마치 꿀을 찾아다니는 꿀벌처럼 여러 세션들을 부지런히 옮겨다니며 발표자들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꼼꼼히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의 발표는 자사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홍보하거나 자국의 에너지 정책을 정당화하고 그 성과를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별다른 수확은 없으려나?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며 약간의 지루함과 실망감을 느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세션 중 미래 전력망의 회복 탄력성 증진 및 운영, 효율성 극대화 전략이라는 다소 길고 평범해 보이는 제목의 발표가 시작되었는데 연단에 선 사람은 뜻밖에도 대한민국 국영전력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비교적 젊어 보이는 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 없이 의례적으로 노트북을 펼치고 그의 발표를 듣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의 발표는 시작부터 제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는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나 과장된 수치 혹은 자극적인 홍보 영상 하나 없이 오직 명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간결한 그래프 그리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만으로 대한민국 전력망이 가진 놀라운 안정성과 효율성을 조목조목 증명해 나갔습니다. 특히 사이디 가구당 연간 평균 정전 시간과 사이피 가구당 연간 평균 정전 횟수라는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국제 지표들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이 이 두 가지 지표 모두에서 전 세계 최정상급 거의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밝혔을 때 발표장 안에는 순간 가벼운 술렁임과 함께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연간 가구당 평균 정전 시간은 고작 9분 남짓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은 물론이고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더라도 거의 수십 배 이상 짧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서 2003년 미국과 캐나다 북동부 지역을 강타했던 사상, 최악의 대정전 사태나 최근 몇 년간 유럽 각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심각한 전력 위기 사례들을 간략히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전력 시스템이 어떻게 그러한 대규모의 연쇄적인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만약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하는지를 핵심적인 기술 원리와 함께 간결하지만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발표에는 어떤 종류의 자만심이나 국수주의적인 과시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사실에 기반한 기술적 자신감과 함께 자국의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부심만이 조용히 묻어나오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냉소주의자로서의 단단한 경계심과 탐사보도, 기자로서의 날카로운 직업적 호기심이 마치 불꽃처럼 동시에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부 사실일까? 아니면 교묘하게 통계를 조작하거나 불리한 정보는 숨긴 또 하나의 정교하게 포장된 국가 차원의 홍보 전략은 아닐까? 바로 그때 다음 순서의 발표자로 단상에 오른 한 여성이 제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줄리아나 뮬러,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퓨처그리드 솔루션스 FUTUREGRID 솔루션즈의 수석 컨설턴트이자 부사장이었습니다. 빛나는 금발의 푸른 눈, 화려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외모, 그리고 마치 잘 훈련된 연기자처럼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언변과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까지. 그녀는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미 좌중의 모든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듯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앞선 한국 측 엔지니어의 발표를 명백히 의식한 듯, 물론 몇몇 국가들이 특정 기술 지표에서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스탠더드 에너지 솔루션은 단순히 정전 시간을 몇 분 단축시키는 차원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하며 상호 연결된 시스템 전체의 통합적인 지능성과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한 유연한 대응 능력을 요구합니다. 라며 마치 점잖게 훈계라도 하듯 운을 뗐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회사가 최근 야심차게 개발하여 전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ARTEMIS라는 이름의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통합 전력망 관리 플랫폼에 대해 마치 한 편의 잘 만들어진 광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열정적이고 현란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매우 세련되고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저는 예리한 기자의 직감으로 그녀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아직 실제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되어 검증되지 않은 이론적인 수치이거나 통제된 환경 하에서의 소규모 시범 사업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르테미스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과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핵심을 비껴가며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았죠. 세션이 끝나고 잠시 마련된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저는 의도적으로 커피를 들고 있는 줄리아나 뮬러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뮬러 부사장님, 방금 발표하신 아르테미스 플랫폼에 대한 내용은 정말 대단히 흥미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한국의 사례처럼 이미 현실 세계에서 압도적인 안정성과 효율성을 수십 년간 입증해 온 기존의 성공적인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혹시 그들의 경험과 기술력이 귀사의 혁신적인 솔루션보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더니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살짝 머금은 채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부드럽게 타이르듯, 그러나 그 속에는 은근한 조롱과 무시가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 뉴욕에서 오신 데이비드 윌슨 기자님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물론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이룩한 노력과 성과는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히 고립되어 있고 강력한 국가주도 하에 전력망이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다소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방식이나 기술이 저희처럼 훨씬 더 크고 복잡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무엇보다 완전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북미나 유럽의 선진 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글쎄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다소 순진한 발상이 아닐까요? 저희 아르테미스는 그런 단순하고 폐쇄적인 로컬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미래 지향적인 플랫폼입니다. 혹시 저희 회사와 단독 인터뷰나 심층 취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 비서에게 연락 주십시오. 아마 오늘 발표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훨씬 더 흥미롭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노골적인 선민의식과 함께 저를 자신들의 값비싼 솔루션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번 글로벌 에너지 서밋에서 제가 반드시 파헤쳐야 할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느 나라의 기술이 더 우수하고 어느 나라의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가를 비교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진정한 혁신과 오만한 하이프 사이의 아슬아슬한 간극, 그리고 어쩌면 아름다운 수사 뒤에 숨겨진 서구 중심적인 기술 패권주의의 불편한 민낯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제 가슴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냉소적으로 관망하던 관찰자가 아닌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고 폭로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의 잠자던 본능이 마침내 깨어난 것입니다. 줄리아나 뮬러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은 제 취재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지독한 오만함과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 대한 근거 없는 폄하는 오히려 제 안에 깊숙이 숨어있던 도전의식과 반골 기질을 거세게 자극했죠.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력 시스템에는 그녀 같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위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세상에 알려야겠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노트북을 켜고 밤새도록 한국의 전력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미친 듯이 검색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젊은 엔지니어가 그의 발표 말미에 아주 짧고도 의미심장하게 언급했던 과거의 깊은 아픔과 국가적 트라우마라는 단서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며 저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밤새워 찾아낸 수많은 자료들과 낡은 기록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도 처절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의 대한민국은 24시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기술 강국이지만 불과 70여 년 전, 그러니까 한 인간의 평균 수명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그 짧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에너지 암흑기를 겪었으며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반도의 분단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에 건설되어 있던 기존 전력 생산 설비의 대부분, 정확히 말해 약 90% 이상이 38선 이북 지역, 즉 현재의 북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가장 중요한 발전 연료였던 석탄의 경우 한반도 전체 매장량의 약 80% 이상이 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었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대부분의 발전소를 석탄, 광산 근처인 북쪽에 전략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지리적 불균형과 자원의 편중은 해방 이후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한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이고도 절망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변한 발전소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당시 남한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충분히 생산할 만한 기술력도, 자금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발전 연료 자원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해방 직후 남한은 전력 공급의 절대적인 부분을 북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북한의 공산주의식 계획 경제 체제에 맞춰 전기를 배급받아야 하는 그야말로 국가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굴욕적인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48년 5월 14일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 군정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이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품고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남쪽으로 보내던 모든 전력 공급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남한의 수도 서울을 비롯한 38선 이남의 모든 도시와 농촌 지역이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나마 가동되던 공장들의 셔츠는 일제히 멈춰 섰고 도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었던 전차는 운행을 중단했으며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들의 수술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시민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출퇴근해야 했고 상점들은 구하기 힘든 양초와 석유 호롱불의 의지에 겨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문명 이전의 암흑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 치욕적인 5.14 단전 사태는 훗날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에너지 자립을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최우선 과제로 삼게 만드는 뼈아픈 국가적 트라우마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은 그나마 남한 땅에 남아있던 얼마 되지 않는 빈약한 전력, 시설마저 깡그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3년간의 처절한 전쟁이 끝난 후 폭격을 면한 일부 도시의 허름한 가정집이나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란민들이 임시로 거주하던 판자촌에서는 다시 한번 석유, 호롱불과 양초가 밤을 밝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야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희미하게나마 경험했던 전깃불 아래서 책을 읽고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소박한 일상은 이제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아련하고도 슬픈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쟁 직후 전기 없이 맞이해야 했던 어둡고 춥고 배고팠던 그 절망적인 밤들은 해방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대한민국 국민들의 처절하고도 암담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빛바랜 사진 자료들과 낡은 문서들, 그리고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 기록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제 가슴 한구석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에 짓눌린 것처럼 답답하고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몇 시간 동안의 정전은 그저 약간의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해프닝 정도로 치부될 수 있었겠지만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전기의 부재는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생존 그 자체와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실존적인 공포이자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고립무원. 삼면이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철의 장막과도 같은 적대적인 북한에 가로막혀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떠있는 외로운 섬과 같은 나라. 외부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극한의 절박함과 고립감이 오히려 한국인들 특유의 하면 된다는 강인한 정신력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처절하고도 뜨거운 민족적 열망을 폭발적으로 불러일으킨 것은 아닐까요? 저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이 위대한 국가가 어떻게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 오늘날과 같은 눈부시고 경이로운 성공 신화를 찬조해낼 수 있었는지, 그 거대하고도 장엄한 드라마의 가장 비극적이었던 서막을 이제 막 발견한 듯한 전율과 흥분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직접 찾아가 홍보 담당자의 정중한 안내와 협조를 얻어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역사 자료실을 특별히 방문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 소장되어 있던 수많은 빛바랜 흑백 사진들과 손때 묻은 낡은 문서들 속에는 제가 밤새도록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읽었던 기록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절절한 이야기들이 마치 살아있는 역사처럼 숨쉬고 있었습니다. 귀한 양초 한 자루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단한 행렬, 멈춰버린 공장 기계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젊은 노동자들의 공허한 눈빛, 그리고 언제까지 이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나, 전기 없는 서름 이제는 끝내자 라는 제목의 빛바랜 신문 사설의 절규까지, 그 모든 아프고 슬픈 기록들이 대한민국의 처절했던 전력 자립을 향한 지난한 여정이 결코 순탄하거나 아름답기만 한 길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선 국민 전체의 간절한 염원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감동적으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취재 수첩은 이미 수많은 기록과 사진,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정들로 빠르게 채워져 나갔습니다. 더 이상 줄리아나 뮬러의 오만하고 냉소적인 미소나 글로벌 에너지 서밋의 화려하지만 공허한 수사 따위는 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위대한 국가가 잿더미와 절망 속에서 피워올린 불굴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뜨겁고도 숭고한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전력 자립을 향한 험난하고도 지난했던 여정은 결코 어느 한순간의 극적인 기적이나 외부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된 처절하고도 끈질긴 노력과 온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그야말로 값지고도 숭고한 인간 승리의 결정체였죠. 저는 특히 1961년 당시 남한에 난립해 있던 여러 개의 군소전력 회사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모태가 된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이후 정부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국 농어촌 전기화 사업의 장대한 역사에 깊은 감명과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딛고 있었지만 수도인 서울을 비롯한 몇몇 대도시와 나머지 광활한 농어촌 지역 간의 생활 수준 격차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이나 극심했습니다. 특히 전력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불균형과 차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일부 상류층이나 외국인 거주 지역, 그리고 주요 관공서나 대형 공장 등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조금씩 전기의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전국 각지의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불이란 그저 도시 사람들이나 누리는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낮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의 고된 농사일과 바닷일이 전부였고 해가 지면 온 마을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과 정막 속에 휩싸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족들은 석유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희미한 호롱불이나 언제 꺼질지 모르는 작은 촛불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린아이들은 그 희미하고 흔들리는 불빛에 어렵사리 눈을 의지해 겨우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해야 했죠. 춥고 어두운 겨울밤이면 그 고통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낮에는 허리가 부러져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밤에는 춥고 어두운 암흑 속에서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을 끝없이 이어가야 했던 당시 대다수 농어촌 주민들에게 스위치 하나로 방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주는 전깃불은 그야말로 평생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너무나도 간절하고도 꿈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극심한 도농 간의 불균형과 소외된 농어촌 주민들의 처절한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와 한국전력은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국 농어촌 무전화 지역 해소라는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야심차고도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역사적인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저는 당시 이 위대한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한국전력의 은퇴한 노년의 엔지니어나 현장 작업 인부들을 수소문하여 직접 만나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도시, 지금은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현대적인 주택들이 그림처럼 펼쳐진 곳이지만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대표적인 산골 오지 중 하나였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 마을회관에서 저는 올해로 80을 훌쩍 넘기신 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주름 가득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총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반세기 전 자신의 젊은 시절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난생 처음으로 마을에 전깃불이라는 것이 들어오던 그날의 벅찬 감격과 흥분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허허, 그때는 정말 말도 다 못했지라우. 우리 동네는 저녁밥 숟가락 놓고 나면 온 동네가 그냥 칠흑같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 애들은 마당에서 제대로 뛰어놀기는커녕 방 안에서 책 한 줄 읽기도 힘들었고 어른들은 밤늦도록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짜는 부업이라도 해야 했는데 그놈의 불이 없으니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읍내 쪽 산등성이부터 키다리 같은 전봇대라는 것이 하나씩 둘씩 세워지기 시작하더니 몇 달 만에 드디어 우리 집 처마 밑에도 두꺼비집이라는 것이 달리고 방 천장에는 전구라는 것이 떡하니 매달렸지 뭐여. 그리고 동네 이장님이 한전에서 나온 기술자 양반들하고 같이 와서 그 두꺼비집 스위치를 딱 하고 올리니까 글쎄 방안이 순식간에 대낮보다 더 환해지는데 아이고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마당으로 쏟아져 나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돼지 잡고 막걸리 받아다가 밤새도록 그야말로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다니까. 그깟 전깃불 하나가 뭐라고 그게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의 고단했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바꿔놨는지 요즘 도시에서 편하게 사는 젊은 사람들은 아마 평생 가도 상상조차 못할 게야. 할아버지의 약간은 어눌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저는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깟 전깃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을 넘어 한 시대 사람들의 고단했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밝히는 찬란한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음을 저는 온몸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농어촌 전기화 사업은 결코 장밋빛 구호나 손쉬운 과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험준한 산악 지형과 변변한 장비 하나 없었던 열악한 기술력, 그리고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한국전력의 젊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현장 작업 인부들은 우리 손으로 사랑하는 조국의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힌다는 뜨거운 사명감과 불굴의 의지 하나로 그 모든 불가능해 보였던 어려움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무거운 시멘트 전봇대를 직접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산길과 허벅지까지 빠지는 깊은 논두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렸고 변변한 굴착 장비 하나 없이 오직 삽과 곡괭이만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고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폭우나 폭설 혹은 위험천만한 전기 작업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가슴 아픈 희생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전력 본사 지하에 있는 역사 자료실에서 당시에 처절했던 작업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수많은 빛바랜 흑백 사진들과 기록 영상들을 보면서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과 남루한 작업복 차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순수하고도 강인한 모습 속에서 저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숭고함과 진한 감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도시 지역의 공업용 전력 수요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발전 설비의 확충 속도는 그 수요 증가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에게 계획 정전과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돌발 정전은 마치 연례 행사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혹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에서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온 세상이 암흑으로 변해도 아무도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익숙하고도 능숙한 솜씨로 서랍에서 양초와 성냥을 찾아 불을 켰고 라디오에서는 정전 안내 방송과 함께 단전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신문 사회면에는 금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 일부 지역 단전 예정이라는 공지사항이 거의 매일같이 단골 메뉴처럼 실렸고 인기 있던 총극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이 중간에 갑자기 끊기는 것을 풍자하는 장면이 단골 소재로 등장할 정도였죠. 심지어 당시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면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 급증, 결국 변압기 과부하로 대규모 정전 발생,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송전탑 붕괴, 인근 지역 암흑, 한밤중 음주운전 차량 전봇대 들이받아 일대 정전 등등 온갖 황당하고도 기가 막힌 이유들로 정전이 발생했다는 웃지 못할 사건들이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잦은 정전의 불편함 속에서도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국전력은 두 차례에 걸친 전 세계적인 석유 파동 오일 쇼크이라는 더 큰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는 에너지 때문에 외세에 휘둘리거나 어둠 속에 갇히는 치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절박하고도 처절한 각오로 안정적인 전력 자립을 위한 국가 기간 산업 인프라 확충에 더욱더 총력을 기울이며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값싸고 효율적인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화력 발전소 건설과 함께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마침내 1978년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자력 1호기가 역사적인 첫 가동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 공급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 후로도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막대한 설비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은 마침내 만성적인 정전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갖춘 명실상부한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스위치만 올리면 언제 어디서든 환하게 켜지는 이 밝은 전깃불,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영위하는 편리하고도 풍요로운 현대 문명의 이면에는 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조국의 어두운 밤을 밝히겠다는 뜨거운 일념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값진 땀과 눈물, 그리고 고귀한 희생이 깊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가슴 아픈 희생과 눈물겨운 극복의 과정을 낱낱이 취재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인 우수함이나 경제적인 성공의 결과물을 넘어 한 위대한 국가에 꺾이지 않는 끈기와 불굴의 집념, 그리고 온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나로 응축된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하고도 장엄한 인간 승리의 서사시와 같다는 깊은 생각을 차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력 시스템이 과거에 처절했던 암흑기를 딛고 일어나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과정도 물론 제게는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저를 더욱더 경탄하게 만들고 심지어 전율까지 느끼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기의 품질 그 자체였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서밋에서 한국전력의 젊은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발표했던 사이디와 사이피 가구당 연간 평균 정전 횟수라는 두 가지 핵심 지표가 제 머릿속에서 마치 배경음악처럼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죠. 대한민국의 연간 가구당 평균 정전 시간이 고작 9분 남짓에 불과하고 평균 정전 횟수는 0.11회라는 믿기 힘든 수치는 제가 지난 20년간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에너지 현황을 취재해왔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압도적으로 우수하고 경이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만 해도 주마다 편차는 있지만 전국 평균 정전 시간이 약 1시간에 육박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선진 공업국들조차도 한국보다 최소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나 긴 정전 시간을 매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이러한 성과는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 상상을 초월하는 안정성과 품질의 비밀은 무엇일까? 어떻게 이 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의 전력, 후진국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압도적인 품질의 전력 강국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거대한 물음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아 일반인에게는 쉽게 공개되지 않는 그들의 최첨단 전력 기술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두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수도권 외곽의 한적한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중앙전력관제센터였습니다. 마치 할리우드 SF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우주함대의 지휘, 통제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곳은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넓고 웅장한 공간 전체가 수십 개의 초대형 멀티비전 스크린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스크린 위에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발전소와 변전소, 그리고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복잡한 송배 전망의 현재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방대한 양의 실시간 데이터와 정교한 그래픽들이 쉴 새 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수십 명의 하얀 제복을 입은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생긴 최첨단 통합 통제석에 앉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진지하고도 예리한 눈빛으로 자신 앞에 모니터들을 밤낮 없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정중하게 안내한 한국전력의 한 베테랑 관계자는 바로 이 중앙전력관제센터가 대한민국 전체 전력망의 두뇌이자 잠시도 쉬지 않고 박동하는 심장과도 같은 핵심적인 곳이라고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전국에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는 수백만 개 이상의 최첨단 IoT 센서들을 통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실시간으로 전국 모든 전력망의 전압, 전류, 주파수, 온도, 부하 상태 등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 어느 한 곳에서라도 아주 미세한 이상 징후나 고장 가능성이 감지되면 즉시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동되어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예상 파급 효과를 수초 내에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전력 흐름을 문제가 없는 다른 안전한 선로로 즉시 우회시키거나 예비 발전 설비를 긴급 가동하여 해당 지역의 정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어느 한 지역의 송전선로나 배전선로에
낙뢰나 폭설 혹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면 담당 엔지니어들이 직접 차량을 타고 해당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육안으로 고장 구간을 일일이 찾아내고 수동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데 최소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소요되었지만 지금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완벽하게 구축된 첨단 배전망,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고장 구간, 신속 차단 및 자동 복구 기술 덕분에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단 몇 분 이내에 시스템 스스로 고장 구간을 전체 전력망으로부터 자동으로 분리시키고 동시에 인근의 다른 건전한 선로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의 전력 공급이 중단 없이 즉시 재개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의 그 경이롭고도 믿기 힘든 사이디/사이피 지표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적 비결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관제센터의 한쪽 스크린을 통해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모의 고장 복구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직접 지켜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의 신속함과 정확성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에 그저 놀라움을 넘어 깊은 경외감마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로봇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율된 군무를 펼치는 듯한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인 생명체와도 같았죠.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되고 시스템 스스로가 마치 자율신경망처럼 문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예측하며 스스로 해결하는 단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그 관계자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이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음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미래형 디지털 변전소라고 불리는 한국전력의 또 다른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변전소의 이미지는 수많은 아날로그 계전기와 차단기, 그리고 마치 스파게티 면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수만 가닥의 굵고 두꺼운 제어 케이블들로 가득 찬 다소 위험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디지털 변전소는 그러한 저의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곳은 마치 잘 정돈된 첨단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처럼 깨끗하고 정적이었으며 모든 전력 설비와 보호 및 제어 기기들이 국제표준 통신망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소수의 운영 인원이 중앙 통제실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변전소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 산하의 전력연구원이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끈질긴 독자적인 연구 개발 끝에 이 디지털 변전소의 핵심 운영 기술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 또한 제게는 매우 놀랍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변전소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설비 구축 비용과 유지 보수 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물리적 공격이나 사이버 해킹 위협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원격 제어 및 실시간 상태 진단이 가능하여 앞으로 다가올 스마트 그리드 시대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담당 연구원은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경이로운 첨단 기술의 향연과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에 대해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취재에 몰두하고 있을 무렵 공교롭게도 며칠 전 글로벌 에너지 서밋에서 저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던 줄리아나 뮬러와 그녀가 이끄는 한 유럽 에너지 기업의 기술 시찰단 일행과 그곳 디지털 변전소 현장에서 아주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저를 발견하자 자신도 모르게 약간은 당황하며 경계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그녀는 제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매우 깊이 있고 집요하게 대한민국의 실제 전력 시스템의 실상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디지털 변전소의 뛰어난 운영 효율성과 사이버 보안 능력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에게 열정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슬쩍 저희의 대화에 끼어들며 특유의 냉소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매우 인상적인 성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기자님. 하지만 이러한 첨단 기술의 집합체는 결국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과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국토 면적이 비교적 작고 국가가 전력망 전체를 강력하게 중앙 집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다소 특수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지만 과연 저희 미국이나 유럽처럼 국토가 광대하고 수많은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경쟁하며 전력망 역시 훨씬 더 복잡하고 분산된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에도 동일한 방식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중요한 변수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복잡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성과를 어떻게든 애써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려는 불편한 의도가 숨어 있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조롱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한풀 꺾인 듯한 다소 신중하고 방어적인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녀 역시 제가 단순한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꽤나 날카롭고 심층적으로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과 그 진실된 실상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도발적인 질문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뮬러 부사장님,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이 동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의지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노력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 대한민국에서 발견한 것은 그들이 과거의 뼈아픈 실패와 고통스러운 경험을 단순한 트라우마로 남겨두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장 강력한 교훈으로 삼아 자신들의 독특한 환경과 조건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정말 피눈물 나는 연구와 투자를 끊임없이 지속해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노력과 불굴의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들의 값진 경험과 독보적인 기술력이 현재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영감을 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제 확신에 찬 대답에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이고도 오만한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바라보았는지를 아주 조금이나마 고통스럽게 깨닫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꺼지지 않는 전력 시스템은 단순한 첨단 기술의 성공적인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뼈아픈 교훈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현재의 안락함과 편리함에 결코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으며 더 나은 미래, 더 안전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한 위대한 국가의 치열한 노력과 불타는 지혜, 그리고 숭고한 국민 정신에 빛나는 결정판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력 시스템은 단순히 현재의 압도적인 안정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에만 안주하지 않고 이미 다음 세대 아니 그 다음 세대까지를 내다보는 훨씬 더 혁신적이고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그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전력망으로의 대대적인 전환과 그 구체적인 실행력 그리고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성과들에 대해 깊은 감명과 함께 약간의 충격마저 받았습니다. 지능형 전력망, 즉 스마트 그리드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의 단방향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전력망 시스템의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AI,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유기적으로 접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전기를 소비하는 각 가정과 공장, 그리고 빌딩에 이르기까지 전력 생산과 소비의 모든 과정을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실시간으로 지능적으로 감시하고 최적화하며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차세대 미래형 전력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의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었던 전화기가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진화하여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혹은 과거의 단순한 이동 수단이었던 자동차 도로망이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와 지능형 교통 관제 시스템 ITS를 만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 도로로 극적으로 진화하는 것과 같은 혁명적인 개념이었죠.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15년도 더 전인 2009년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전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대규모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이 혁신적인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일찌감치 전 세계에 당당하게 과시하고 선도해 왔습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의 특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일반인에게는 쉽게 허용되지 않는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 내의 핵심 시설들을 직접 방문하여 그 생생한 운영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이미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미래의 핵심 기술들이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완벽하게 현실로 구현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내의 거의 모든 가정과 상업용 건물, 그리고 공공시설에 이미 보급이 완료된 양방향 스마트 미터는 과거의 단순한 전기 계량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스마트 미터는 각 건물의 전기 사용량을 1분 1초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중앙관제센터와 해당 건물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가정 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전기 사용 패턴을 한눈에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현명하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력회사는 이렇게 수집된 정확한 실시간 수요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발전량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전력망의 부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과 같은 소규모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들이 각 가정이나 지역 공동체 단위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전력망에 아무런 문제 없이 쉽고 안전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깨끗한 잉여 전력은 필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다시 중앙 전력망에 되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래 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역시 이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대부분의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자동으로 차량 배터리를 저렴하게 충전하거나, 반대로 국가 전체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타임에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미리 저장해 두었던 전기를 일시적으로 역으로 중앙 전력망에 공급하여 전력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B2G 기술까지 활발하게 시범 운영되고 있었죠. 이 모든 경이로운 기술의 향연들이 제게는 마치 수십 년 뒤의 미래 사회를 그린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는 듯한 강렬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지만, 놀랍게도 제주도에서는 이미 수만 가구가 이러한 최첨단 스마트 그리드 환경 속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만난 몇몇 제주도민들은 처음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도입될 당시에는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졌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마치 게임을 하듯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이웃과 비교하며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편리한 일상이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렇게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서 지난 10수년간 축적한 방대한 양의 실제 운영 데이터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대한민국 본토 전역에도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 핵심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국가 전체 전력망의 지능화와 효율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실시간 변동 요금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지능형 배전망 관리 시스템 개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의 전국적인 확대 보급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었죠. 특히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또한 국가 전체의 스마트 그리드 확산 전략에 매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전력 기술들을 단순히 자국 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그 기술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전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외국의 원조와 기술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최빈국에서 이제는 오히려 자국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다른 나라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돕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력 기술 수출 강국으로 완벽하게 변모하여 당당하게 우뚝 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연구원이 지난 10여 년간의 끈질긴 독자적인 연구 개발 끝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디지털 변전소 핵심 운영 기술과 관련 소프트웨어는 이미 2018년 미국의 공신력 있는 전력 시험기관에 세계 최초로 기술 이전을 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었고 그 이후로도 대만,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와 중남미 그리고 중동의 여러 국가들의 핵심 솔루션과 운영 기술을 성공적으로 수출하여 해당 국가들의 전력망 신뢰도 향상과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하여 전국 2천만 가구 이상에 이미 성공적으로 보급을 완료한 한국형 스마트 미터 시스템 역시 그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국가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었죠. 심지어는 장거리 대용량 송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에 자체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여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 전력, 연계 사업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와 미국 등 해외에서 발주되는 대규모 HVDC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계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기술적 위상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줄리아나 뮬러가 그토록 대한민국만의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례일 뿐 글로벌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폄하하고 무시하려 했던 바로 그 독자적인 기술들과 값진 경험들이 이제는 오히려 전 세계 전력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각광받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직접 취재하고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전력 산업이 단순히 자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 인류의 심각한 에너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우연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뼈아픈 실패와 고통을 가장 강력한 교훈으로 삼아 다가올 미래를 한 발 앞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과감하고도 전략적인 국가적 투자를 통해
그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이고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스스로 확보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취재 수첩의 한 페이지에 가슴 벅찬 감동을 담아 이렇게 힘주어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꺼지지 않는 밝은 빛은 이제 국경이라는 장벽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어두운 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 위대한 빛은 단순한 전기불을 넘어 혁신과 상생 협력 그리고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강렬하고도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 그 자체이다. 제 기사의 전체적인 방향과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의 단순한 폭로 기사가 아닌 한 위대한 국가가 이룩한 경이로운 성공 스토리와 그 안에 담긴 숭고한 인간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존경과 찬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글로벌 에너지 서밋의 대장정은 어느덧 마지막 날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폐막 세션의 가장 중요한 순서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도전과 미래 첨단 전력망의 역할과 과제라는 다소 거창하고도 포괄적인 주제의 특별 패널 토론이 전 세계 수많은 언론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예정되어 있었죠. 이 특별 토론회는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관료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 CEO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명한 학자들과 컨설턴트들이 대거 패널로 초청되어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패널 명단의 가장 상석에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번 서밋 기간 내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 중 한 명인 줄리아나 뮬러. 퓨처그리드 솔루션스 부사장의 이름도 보란듯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바로 이 패널 토론이 이번 글로벌 에너지 서밋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어쩌면 제가 지난 며칠간 혼신의 힘을 다해 취재해 온 대한민국의 위대한 전력 시스템에 대한 모든 진실과 감동이 가장 극적이고도 통쾌한 방식으로 교차하며 폭발하는 결정적인 클라이맥스의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예감했습니다. 드디어 토론이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초반부터 줄리아나 뮬러는 특유의 유창하고도 화려한 언변과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토론의 분위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주도해 나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속한 퓨처그리드 솔루션스가 전 세계 시장에 야심차게 내놓은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의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통합 전력망 관리 플랫폼이야말로 현재 전 세계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와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과거의 낡고 경직된 중앙 집중적이고 폐쇄적인 전력망 운영 모델에 안주하며 그저 단기적인 안정성 확보라는 소극적인 목표에만 집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미래 지향적인 전력망은 국경을 초월하는 개방성과 시스템의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의 선제적이고도 지능적인 적응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저희 아르테미스 플랫폼은 바로 그러한 혁신적이고도 이상적인 미래를 바로 지금 이곳에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라며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듯 은근히 대한민국의 국가 주도형 전력 시스템을 겨냥하는 듯한 다분히 도발적이고도 오만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련되고 매혹적인 발표는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청중들이 듣기에는 매우 설득력 있고 그럴듯하게 들렸고 실제로 객석 여기저기에서는 간헐적으로 감탄사와 함께 동의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오만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는 기술적 허점과 윤리적 문제점들을 이미 너무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저 차분히 그녀의 발언 하나하나를 제 취재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며 결정적인 반격의 순간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줄리아나 뮬러가 한창 자사의 아르테미스 솔루션이 가진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 안정성과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거의 사고 제로에 가까운 미래 예측 능력에 대해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서사시를 읊듯이 자랑하고 있을 때 갑자기 토론장 앞쪽에 설치된 여러 개의 대형 뉴스 스크린과 거의 모든 참석자들의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요란한 긴급 속보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속보 남미 X국의 수도 Y시,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상 최악의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 도시 전체 기능 사실상 완전 마비 상태 수백만 시민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빠져 처음에는 다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이어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의 긴급 뉴스가 속보 형태로 쏟아져 나오면서 장내는 순식간에 엄청난 충격과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현재 속수무책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여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변해버린 Y시는 불과 몇 달 전 전 세계적인 언론의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바로 줄리아나 뮬러의 퓨처그리드 솔루션스가 개발하고 공급한 바로 그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통합 전력망 관리 플랫폼 아르테미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야심차게 전면적으로 도입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뉴스 화면에는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해버린 Y시의 절망적인 모습과 함께 병원에서는 비상 발전기가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며 중환자들의 생명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긴박한 장면, 모든 교통 신호등이 일시에 꺼져버린 교차로에서 뒤엉킨 차량들이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끔찍한 모습, 그리고 공항과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마비되어 도시 전체의 발이 묶여버린 수많은 시민들의 공포에 질리고 절망적인 표정들이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전 세계로 동시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가의 수도 기능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최악의 사태였죠.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던 줄리아나 뮬러의 아름답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안간힘을 쓰는 듯 했지만 파르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그녀의 입술과 당혹감으로 커다랗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그녀가 느끼고 있을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전혀 감추지 못했죠. 토론의 사회를 맡고 있던 저명한 국제정치학 교수가 이 믿을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해 단상 위의 줄리아나 뮬러에게 직접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뮬러 부사장님, 지금 Y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믿을 수 없고도 심각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귀사에서 공급한 최첨단 아르테미스 플랫폼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솔루션이라고 전 세계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바로 그 시스템이 도입된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지요? 명확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줄리아나 뮬러는 마이크 앞에서 한동안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녀를 상징하던 화려한 자신감과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죠. 마침내 그녀가 마치 질식이라도 할 것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특수한 외부 요인의 갑작스러운 개입이나 혹은 현지 운영팀의 미숙함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일 수도 하지만 이미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모든 변명은 너무나도 궁색하고 초라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지난 수년간 그토록 완벽하다고 전 세계를 속이며 자랑하고 다녔던 아르테미스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과 허술함이 가장 극적이고도 공개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나 버린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같은 패널로 참석하고 있던 한국전력공사의 한 고위급 임원이 아무런 동요도 없이 조용히 자신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장내의 모든 소란이 가라앉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현재 YC 시민들께서 GAKEN 고계실 극심한 고통과 불편에 대해 깊은 위로와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대한민국의 전력망 운영 시스템의 경우를 잠시 예로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의 뼈아픈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막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 YC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혹은 예기치 못한 외부의 심각한 충격에도 국가 전체 전력 시스템이 일시에 마비되거나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중적이고도 지능적인 위기 대응 및 자율 복구 시스템을 이미 오래전에 완벽하게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오늘 YC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연쇄 고장 상황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저희 중앙관제센터의 최첨단 인공지능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은 불과 수초 이내에 그 이상 징후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즉시 해당 고장 구간을 전체 전력망으로부터 안전하게 분리시키며 동시에 미리 확보된 충분한 예비 전력원과 자동으로 전환되는 다중 우회 선로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단일 초의 중단도 없이 거의 즉시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마법과 같은 기술이 아니라 과거의 뼈아픈 실패와 고통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가장 강력한 교훈으로 삼아 오직 국민들의 안전하고도 편리한 삶을 중단 없이 지켜내겠다는 국가 전체에 확고하고도 숭고한 의지와 지난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 온 수많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엔지니어들과 현장 기술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위대한 합작품이자 기적의 결과물입니다. 그의 발언에는 어떤 의도적인 과장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도 전혀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방금 전 YC의 처참한 실패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진 줄리아나 뮬러의 오만함과 너무나도 극명하고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토론회장에 모인 전 세계의 모든 청중들에게 그 어떤 화려한 수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설득력과 깊은 감동을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장내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레와 같은 엄청난 박수 소리가 끝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우위나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피상적인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안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한 위대한 국가의 진정성 있고도 숭고한 노력과 그 눈부신 결실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깊은 존경과 뜨거운 찬사의 표시였죠. 줄리아나 뮬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하고도 아름다웠던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녀가 지난 수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그토록 열정적으로 자랑하고 다녔던 소위 글로벌 스탠커드 아르테미스는 불과 1시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가장 값싸고 초라한 빛 좋은 개살구로 처참하게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너무나도 통쾌하고도 극적인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며 진실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극적이고도 강력한 방식으로 스스로 그 위대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제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취재 수첩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짧지만 강렬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만함과 거짓은 결국 한순간의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무너지지만 진정성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위대한 진실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영원히 밝게 빛난다. 글로벌 에너지 서밋은 그렇게 전 세계 에너지 업계와 언론에 수많은 화제와 논쟁거리를 남긴 채
대단원에 막을 내렸지만 저의 취재는 사실상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YC의 사상 최악의 대규모 정전 사태와 그로 인해 촉발된 줄리아나 뮬러 및 퓨처그리드 솔루션스의 극적인 몰락은 전 세계 에너지 업계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건의 가장 극명한 반대편에 서 있던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전력 시스템과 그 독보적인 안정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찬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죠. 저는 예정되어 있던 귀국 일정을 며칠 더 연기하고 서울에 계속 머무르며 한국전력공사와 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여러 민간 ICT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이고도 심층적인 취재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제가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모든 경이로운 사실들과 가슴 벅찬 감동들을 오롯이 담아 코리아 일렉트릭 소울 절망의 암흑을 넘어선 위대한 빛, 이제 그들이 전 세계를 밝히려 한다라는 다소 길고도 야심찬 제목의 심층 기획 기사를 총 5편에 걸쳐 뉴욕타임스 주말판 특집으로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폭발적인 반응을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또 하나의 아시아 신흥공업 강국에 대한 의례적이고도 뻔한 찬양 일색의 기사 아니냐며 다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던 제 동료 베테랑 기자들조차도 기사가 한 편 한 편 연재될수록 대한민국의 전력 시스템이 가진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와 그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재 그들이 이룩한 눈부신 기술적 성취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 경악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생생하게 묘사한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한국 전쟁 직후에 참혹했던 전력난의 실상, 그리고 그 모든 절망과 폐허를 딛고 일어나 오직 국가 재건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점철된 눈물겨운 노력과 불굴의 강인한 의지에 대해서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이 깊은 감동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심을 아낌없이 표했죠. 제 기사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적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차원을 넘어 한 위대한 국가가 어떻게 과거의 뼈아픈 트라우마와 절망적인 역경을 오히려 미래를 건설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성공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국가의 진정한 발전과 번영의 근원적인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에 대한 깊고도 묵직한 철학적인 울림을 전 세계 독자들의 가슴 속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기획기사의 가장 마지막 편에서 제 모든 진심과 존경을 담아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밤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빛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전력망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로 빈틈없이 이루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밝고 따뜻한 빛 속에는 일제강점기의 끝없는 서름과 한국전쟁의 처참한 폐허를 맨몸으로 딛고 일어나 오직 잘 살아보세라는 단 하나의 염원으로 국가를 재건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강인한 눈물과 뜨거운 땀방울이 고스란히 스며있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첩첩산중 두매산골 마을 구석구석까지 전깃불이라는 문명의 빛을 배달하기 위해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을 넘나들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정신이 자랑스럽게 아로새겨져 있으며, 그리고 이제는 그 위대한 빛을 더욱 밝고 지혜롭게 가꾸어 전 세계 모든 어두운 곳으로 아낌없이 나누어 전하며 인류 전체의 풍요로운 삶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현재 진행형의 가슴 벅찬 열정과 빛나는 사명감이 함께 자랑스럽게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위치를 켜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이 평범한 일상이 과거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었던 간절하고도 처절한 꿈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했던 치열한 투쟁의 값진 결과물이었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의 전력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적인 성취나 경제적인 성공의 상징을 넘어 하나의 자랑스러운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위대한 국민적 자산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당당하게 불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제가 살고 있는 나의 조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선진국들이 오히려 수십 년 전에 건설된 낡고 노후된 전력 인프라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정책, 그리고 당장의 불편함을 애써 외면하는 안일한 대처로 인해 예측 불가능하고 반복되는 대규모 정전의 끔찍한 악몽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을 바로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의 작지만 강인한 나라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품질이라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묵묵히 지켜내며 전 세계를 경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자의 힘으로 이룩한 이 경이롭고도 위대한 성과는 단지 운이 좋았거나 혹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히 더 우월하거나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처절했던 고통과 실패를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소중한 교훈으로 삼을 줄 아는 겸손한 지혜,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하고 내다보는 정치 지도자들의 탁월한 해안, 그리고 우리도 한번 해내면 된다는 불가능을 모르는 불굴의 국민적 의지와 단결된 힘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가장 위대하고도 찬란한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한민국에서의 특별한 취재 경험을 통해 한 명의 비판적인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동시에 한 명의 평범한 세계 시민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발전이란 단순히 더 높은 빌딩을 쌓아 올리고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낮고 어두웠던 곳에서 가장 절박하고도 처절했던 순간의 쓰라린 기억들이 오히려 가장 위대하고도 찬란한 혁신과 창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밤은 오늘도 어김없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인하고도 현명하며 따뜻한 빛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어 아직도 어둠과 불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 기획기사의 가장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때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빗줄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나라, 대한민국. 이제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피워올린 저 위대하고도 찬란한 불굴의 빛이 전 세계 모든 어두운 밤들을 따뜻하고도 환하게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한다. 제 서울에서의 공식적인 취재 일정은 그렇게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환하게 밝혀준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은 앞으로 제 평생 동안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과 관점을 그리고 제가 앞으로 기자로서 써내려갈 모든 기사들의 방향과 무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을 냉소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며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하이프 디퓨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진정성과 숭고한 헌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깊이 있게 발굴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희망과 감동의 전달자가 되고 싶어졌으니까요. 대한민국, 그 이름은 이제 제게 단순한 동아시아의 한 지리적인 명칭을 넘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인간 승리의 가장 빛나는 상징이자 미래를 향한 끝없는 영감과 용기의 원천으로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한 국가의 진정한 국력과 위대함은 그 나라가 보유한 군사력의 규모나 경제력의 크기에만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밝고 강하며 따뜻한 고난 극복의 의지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이라는 아름다운 등불을 스스로 켜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대한민국은 바로 그 위대한 등불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밝고 환하게 그리고 가장 멀리까지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계속되는 눈부신 발전과 그들이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수많은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한 명의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계속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것이며 그들이 만들어 나갈 더욱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 세계 모든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머나먼 대한민국 땅에서 얻은 가장 소중하고도 값진 교훈이자 앞으로 저널리스트로서 살아가야 할 저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저의 부족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주 작은 울림과 잔잔한 감동을 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